좋아요, 구독.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합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겠다 발표 이후에 좀 하나 큰 산을 넘고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약간 양시장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양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 대한 분석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 어쨌든 6월에도 FMC가 있었고 75bp의 금리를 인상했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연속적으로 75bp 금리 인상을 했고 다음번 FMC가 있을 때에도 아마도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될 거다. 다만 그 이후 향후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참 다시 곱씹어 보면 뭐지? 무려 75bp 금리 인상을 해놓고 다음번에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좀 세게 해야 되긴 하는데 앞으로는 그 뒤로는 좀 천천히 할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얘기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까지 시장이 화답하고 올라간다라는 게 조금은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FMC, 파월 연준 의장, 바이든 대통령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미국의 경제 요 부분만을 보고 결정들을 내리는 거지 다른 나라 상황을 고려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달에 있을 8월, 9월에 금리 인상이 우리가 없거든요. 정치 금통위가 없기 때문에 8월에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될 것이고, 그럼 우리도 최소한 50bp 내지는 75bp도 생각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강력한 상승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은 갸우뚱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6월 FMC 때 미국 시장이 그날, 그러니까 미국 시장 수요일, 우리나라로 치면 수요일 밤 시장이죠. 수요일 밤 시장에 강력하게 상승해서 화답을 했습니다. 6월에도 말이죠. 그때도 75bp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개파락해가고 쭉 밀렸어요. 한번 뒤집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이것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부분들은 아닐 수도 있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연 시장 부분들, 그 회의 있는 부분들에서 반등적인 부분들이 좀 나오고 나서, 그죠? 6월 15일 수요일 날 시장은 이렇게 올랐지만 다음날 바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최저점을 만들었거든요. 물론 미국은 올랐습니다. 미국 상황과 우리나라가 똑같진 않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리 역전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때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네, 하루 정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그날의 고점을 만들고 10시 반 이후에 한번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 그 다음날 개파락, 그리고 쭉 하락해서 저점을 만드는 이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경기 상황과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 부분들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혹시나 6월의 상황이 이번에 답습되지는 않을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지난 6월 16일 날 있었던 요 날처럼 음봉으로 쭉 플러스 마감한다 하더라도, 오늘 플러스 마감한다 하더라도 쭉 밀려서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은 경계심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루 정도는 화답을 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전에도 보면 파월 이분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은 시장이 그거 괜찮은데?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들만 듣고 화답을 해요. 근데 하루 지나서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이게 호재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는 금방 무너지는 게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한 번이고, 물론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물론 이번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목표치 2420이 그 이상 올라가서 2450 구간에서는 현금 확보를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쭉 해드려왔잖아요. 그래서 전략 짠 대로 저는 계속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450포인트까지 열어놓은 노트에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갈수록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부분들이 생각되고,
주식 매수에 대한 부분들, 그죠? 우리가 아예 쭉 밀려가지고 투매가 일어나서 저점 잡는 부분이라면 조금 더 용기 있게 해볼 수 있고, 우리가 사실 그래서 6월 말, 7월 초 이럴 때는 지금은 주식을 매수해야 될 때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요 상황들에서 쫓아가서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들로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측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시청자분들은 단순히 시장이 이럴까 저럴까 예측하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매를 통해서, 주식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셔야 되는 실질적인 매매자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올라갈 때는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올라가니까 많은 시청자분들 그렇게 계좌에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계좌가 좋아지진 않으셨겠지만, 왜냐하면 오늘 내가 가진 종목이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상승 종목이 이제 포진이 돼버렸기 때문에, 분산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올랐어. 근데 만약에 지난달처럼 이렇게 내려와 버린다라면 우리는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항상 고려하고 생각하고, 그 주도주가 될 만한 후보군들 중에서 눌러준다라면 그때 이제 매수를 또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 덜 흔들리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싶은 상황이 있어서요. 조금은 너무 시장에 걱정은 하지 말되, 그래도 지난달 그 전 FMC 등등등을 고려했을 때는 하루 하답하고 그다음 밀렸던 적들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도 한번 고려하자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혹시 다 같이 오르고 있는 이런 시장 속에서 종목을 보고 계신 게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무더위가 크게 와요. 그래서 지금 무더위 관련된 종목으로 LS 일렉트로닉스를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목표치 부분들이 조금 더 남긴 했는데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이제 이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나서 쭉쭉쭉 올라왔는데 이 정도에서는 조금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어떨까?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맥락 포인트는 그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이미 크게 올라버리고 있어서 이거는 바로 쫓아가긴 그런데 그래도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으로 오늘 뽑아본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조금 사이즈가 큰 종목인데 미리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할 때는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세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현재 자리는 저항 자리지 않습니까? 200이동 평균선이랄지 이런 걸리적거리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매수 부분들 들어가기보다는 12만 5천 원 이하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 시장이 이제 지지난번 FMC 때처럼 올라가는 듯 했다가 다시 내려와 버릴 때는 가격적인 부분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만 2천 원 정도까지 혹시나 내려온다라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 잘 보고 계시다가 공략적인 부분들 잘 보시면 어떨까 하고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만약에 그렇게 내려와서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면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정도까지 보고 싶습니다. 한 번 정도 저항 잘 뚫어내기를 바라보고 시장이 이번에는 달라 하는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 반복되지 않고 이번에는 달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좋아요, 구독!